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유아가 유치원에 오기 전에 경험해 봤으면 좋을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스스로 치약 짜보기, 소매 걷고 손 씻기, 대변 보고 휴지로 닦아보기, 밥풀 흘리면 휴지로 닦기, 놀이한 자리 정리하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분류하여 버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 적응하여 원에 다니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가 유치원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친구와 놀이하고 여러 행사를 하고 간혹 소풍도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유아는 유치원에서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워옵니다. 한 아이를 예를 들어 볼게요. 민지라는 6살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민지는 적응 후 6개월부터 유치원에서 배운 것을 엄마에게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엄마, 중력이 뭐야? 우리 선생님이 지구에 중력이 있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6살이 벌써 중력이 뭔지나 알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걸 기초 상식도 없이 벌써 배우나 싶어 걱정하시면서 그거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라고 무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지는 그 뒤로도 계속 엄마, 자동차 엔진이 뭐야? 달이 뭐야? 태양계에 대해서 또한 지구촌 뉴스에 대해서 계속 엄마랑 대화하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때마다 엄마는 당황하셨고 깊이 들어가 물어봐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라는 반응을 하셨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민지를 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에 집중도 잘하고 매우 적극적이던 민지가 어느 날부터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귀걸이나 립스틱, 머리핀 등 외모에 신경 쓰며 점점 집중하지 못하고 교사의 이야기를 종종 놓치며 실수하기도 하지요. 만일 교사와 엄마의 통화 중에 어머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교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교사는 민지가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이유를 몰랐겠지만 다행히 알게 되어서 교사는 그럴 때 엄마가 어떤 반응을 해주어야 하는지 알려주었답니다. 민지는 엄마의 그런 반응 때문에 배우려는 의지가 꺾이고 흥미를 잃어가면서 관심의 영역을 바꾼 거지요. 아이가 민지처럼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어머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민지가 중력에 대해 배웠구나. 중력이 어디에 있다고? 라며 다시 물어주시지요. 중력은 지구에서 무얼 한대? 라며 최대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배워온 것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유아들이 이야기를 꺼내고 물어보는 것은 그 연령에 상관없이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므로 부모들은 그 연령에 맞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엔진을 궁금해하면 본네트를 열어 보여주시면 되고요. 지구촌 뉴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인터넷으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부모가 유아의 흥미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유아는 배우고 익히는 데 의욕이 생기겠지요. 많게는 20명에서 28명의 유아들과 하루를 보내다 보면 교사가 유아를 훈육하기도 하고 놀이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유아에게 전해 들으시면 매우 속상하시지요. 혹은 이런 이유로 유아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유아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후 아이에게는 먼저 마음을 읽어서 속상했겠구나 한 후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부당한 것 같으면 교사에게 전화를 하시되 아이의 말만 믿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그 상황에 대해 물어보시고 그때 교사의 대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아가 스스로 정한 규칙이나 약속을 어기거나 친구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문제 외에 유아들을 훈육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또한 훈육의 방법도 다툼이 있을 때는 함께 불러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났을 때 다른 방법에 대해 배우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놀이 시 친구를 방해하거나 놀이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잠시 놀이를 제한시키기도 하지요.
놀이를 제한하는 시간도 5분에서 7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교사는 유아가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지요. 부모님들께서는 담임교사를 믿으시고 고쳐야 할 점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면 솔직하게 건의하세요. 교사들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하루는 평소에 잘 입고 가던 옷을 안 입겠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으니 그날은 수영하는 날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네가 벗어 라며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날 많이 울고 속상했다고 아이가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거의 대부분 어머님들께서는 친절하지 않는 교사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지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참고 불신을 품은 채 1년을 보내야 할까요? 그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그래서 속상했구나. 선생님이 바쁘셔서 그랬을 거야. 그럼 다음부터 옷 갈아입는 날은 이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고 가야겠다. 혼자 벗기 힘드니까 하며 마무리한 후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전달하며 상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교사는 그 친구를 여러 번 도와주려고 시도했지만 유아는 스스로 벗겠다고 했고 수영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지체되자 혼자 벗으라고 하고 줄을 세웠답니다. 그러자 줄을 선 친구들을 보고 유아는 울기 시작했고요. 상황을 들으니 부모는 교사가 이해되었고 교사도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겠지요. 유치원에 오기 전 먼저 선행학습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제 대답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쓰기까지 한다면 매우 기특하겠지요. 그 정도면 됩니다. 유치원 활동을 하다 보면 유아들은 언어와 수에 충분히 노출되어지고 흥미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 한글과 수입니다. 유아가 욕심을 부려서 알려고 할 때 부모도 의욕을 가지고 알려주시면 아이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배울 겁니다. 유아가 유치원을 다니는 4세에서 7세 시기는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도덕성은 평생 가지고 갑니다. 오히려 한글 수보다 이런 것을 감안한 인성교육이 더 필요하겠지요. 인성교육은 책이나 글을 통해 배워지는 것보다 부모의 모습, 교사의 모습, 주변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 배워지는 부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유아가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의 반응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아가 부모에게 속상함을 표현하였을 때는 먼저 아이의 속상함을 위로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아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아이를 탓하기보다 상황을 들어보고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이나 바른 생각을 엄마의 생각처럼 들려주는 것이지요. 부모가 무조건 화를 내면 그 뒤로 원에 대한 이야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즐겁게 생활해야 하는 유아에게 불안감을 주지요. 속상함을 달래주는 것으로 또는 상황을 이해시키는 것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경우 엄마가 도와줄 건 없니? 라고 묻습니다. 아이도 사생활이 있어서 유치원에 바로 전화를 하거나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좀 더 지켜보신 후 시간이 지나 살짝 물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유아들은 친구들의 관계를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합니다. 그래도 유아가 힘들어한다면 교사에게 놀이하는 모습에 대해 관찰을 부탁드리고 내 아이가 놀이 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교사와 상의 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님이 원을 방문하셨는데 인사도 없이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남자아이 2명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아이들을 혼내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도 순간 놀래고 무서웠는데 그 두 친구들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내 아이가 귀하면 그 친구들도 귀하고 세상에 귀하지 않은 친구들은 없습니다. 1학기 때부터 그 두 친구들에게 맞아왔다고 아빠에게 이야기했다며 상황도 잘 모르신 채
화가 나신 아버님을 잘 관찰하겠노라고 약속드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속상하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당장 그 친구를 혼내는 것보다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교사가 놀이에 주의를 기울여서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유아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요. 그 아버님을 보면서 평소 유아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갑자기 화를 내거나 때리던 모습들이 스쳐가면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좋겠지요. 교사의 일과 중 부모와 상담 전화도 매우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교사, 유아, 부모가 서로의 생활에 대해 이해해야 하지만 유아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지요. 교사가 전화 통화 중 힘든 내용 중 하나는 부모님들께서 아이 말만 믿고 따지듯이 이야기하시거나 부모가 교사에게 전화하면서 아이에게 네가 그랬다고 했지? 하며 확인하시는 행동 등이 있지요. 그럴 때 교사는 참 난감합니다. 교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엄마의 행동에서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그리고선 뒷날 등원한 유아가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혼났지요? 하며 이야기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유아가 교사의 말에 귀 기울여서 교사가 제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까요? 아이에 대해 걱정스러움 또는 궁금증 등에 대해 물어보실 때는 유아가 없는 곳에서 전화하시는 것이 유아에게도 좋습니다. 교사와 유아는 밀접한 유대관계와 신뢰관계를 가져야만 1년 동안 교사가 준비한 여러 활동을 바르게 해내고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그러한 태도로 유아가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유아는 당연히 신뢰 없는 교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되어지죠. 또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원생활에 대해 물어보실 때 자세히 궁금한 점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친구랑 잘 노나요? 보다 누구랑 어떤 놀이를 잘하나요? 밥은 잘 먹나요? 보다 식사량은 좀 늘었나요? 먹기 싫은 음식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등 자세히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교사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세히 듣고 싶으시면 자세히 물어보는 게 궁금증 해결에 더 도움이 되죠. 또한 교사를 보모로 생각하시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아이를 키워보시고 말씀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유아 교육에 관한 전문 과정을 밟고 유아의 여러 발달 과정과 발달에 대한 교육 방법을 2년에서 4년 동안 배운 전문가입니다. 또한 1년이든 2년이든 모든 교사들은 유아가 키우는 1명, 2명보다 더 많은 유아들과 1년을 보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유아들을 바라보고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교육자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유치원에서 내 아이를 최고로 잘 도와주고 모든 교육적 활동을 최선으로 해주실 분은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 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5세에서 7세가 되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점은 유아가 친구랑 잘 어울리는가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아이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리더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실 텐데요. 유치원에서 유아들과 함께 오래 생활하다 보니 친구에게 환영받는 유아가 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환영받고 리더를 하는 유아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넘치고 배려가 깊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또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는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받게 되어지고요. 배려를 받아보아야만 배려를 하게 되어지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이치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처럼 교사들도 나와 함께한 유아들이 세상에 환영받고 인정받는 아이로 자라기 원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유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은 우리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